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대상전까지 공부하셨죠? 거의 다 외우시나요? 건괴하고 곤괴는 이제 공부 웬만큼 하신 분들은 거의 다가 외워두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건괴, 건은 뭐라 그랬죠? 건은 원형 이정, 그죠?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초요는, 초구는 뭐라 잠용이니 물용이니라. 그 다음에 구이는 혈룡재전이니 이견대인하니라. 구삼은 군자 종일건건하여 석청약하면, 그다음 여하나 무구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구사는 혹약재연이니 무구리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구오는 비룡재천 이견대인이라. 상구는 항룡이니 물룡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구는, 그죠? 이 구를, 중천 건괴 이 구를 쓰는 것, 그죠? 양을 쓰는 것은 뭐냐면 무수하면, 그죠? 머리함이 없으면, 내가 잘났, 실은 다 같은 덕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임금이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무수하면 뭐라고 되나요? 길하리라. 그 앞에 뭐 더 있지 않아요? 용구는 견굴용하되, 그죠? 견굴용하되 문용들을 두루두루 물의 용들을 보는데 바로 무수하면, 그런데 서로가 머리함이 없으면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신 뒤에 공자가 단전, 단활이라고 해서 문왕이 얘기한 괴사 또 단사를 해석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먼저 원형이정이라 그랬으니까, 원형이정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냐? 먼저 대제라 건원이여라고 해서 하늘의 으뜸이 되는 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이기 때문에 대제라 표현했죠. 땅에 대해서는 지제라 그랬습니다. 이때 어조사라고 하는 것도 제라고 해서 실은 우리가 천자문의 맨 마지막에 언제호야라라고 할 때 그때 제자를 비로소, 그죠? 이런 뜻으로 공부했죠. 그러니까 비로소 두루두루 만물을 시작하는, 그죠? 만물을 주관하는 건에 대해서 어조사도 제라 이렇게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제라, 그러니까 단순히 어조사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얘기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해석은 하지 않지만 제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재생명, 재생백이다 그럼 비로소 자 밝음이 시작된다. 음력 초 3일을 재생명이라 그랬죠. 재생백이다 그러면 음력 16세. 이때 천자문 외우신 분들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 다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그죠? 처음 듣는 것 같죠? 언제 호야라 라고 할 때 언제 호야 제자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 말이 믿지 않거든. 가서 다시 한번 책 찾아보시고 동영상 보세요. 그래서 제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어조사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건괴할 때 공자가 대제라 건원이요. 그 다음에 곤괴에 가면 지제라 곤원이요. 이렇게 됩니다. 모든 만물을 시작하는 처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건원, 그 중에 으뜸이 되는 원덕을 표현했고 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물이 비로소 힘입어서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양으로서 음에 그죠 들어가서 만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을 돕는다 그랬습니다. 그 돕는 것이 그래서 내 통천이로다 이에 하늘을 통어한다. 여기서 통하고 어하고 해서 통어라는 말이 나오죠. 다스린다. 전체적으로 통괄하여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늘을 통어한다라고 하는 이 하늘은 바로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까 봄 하늘인 창천, 그죠? 그 다음에 여름 하늘 호천, 가을 하늘 민천, 겨울 하늘 현천. 이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루두루 그 이치를 다 주관하는 것이 바로 뭐더라? 건이라라는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 내 통천이로다. 그러면서 땅과 사귀어서 아무리 하늘이 위에서 높게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죠? 음양 서로 상응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기운이 먼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양기운을 받아서 물이 뭐예요?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저기 어디에서 그 설계전에서 그걸 아직 공부 아직 안 한 상태니까 수화상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미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후천팔계 방위상 아직 공부도 이것도 아직 안 했지만 선천팔계상으로는 건곤 이렇게 돼 있죠. 건곤이 되고 두 번째 이태택, 그 다음에 삼리화, 사진례, 가운데 그 다음에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설명을 할 때 자 건곤이 뭐라고 돼 있어? 천지 뭐라 그랬어요? 개사전 처음에 천지정위에 그죠? 하늘과 땅이 뭐를 정함에 위를 정함에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서로 분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분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처한 위치가 어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일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천지정위에 뭐라고 돼 있나요? 건곤이 정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건과 곤도가. 그래서 우리 더 조금 공부하다가 다시 건도부터 한번 보는 겁니다. 왜냐면 하늘이 뭔지 땅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뒤에까지 공부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설계전 3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천지 정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이. 그래서 사귀어서 만물을 날려면은 연애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연애를 어디서 합니까? 그랬더니 천자문 시간에 그분 지금 빠지셨나요? 어디서 만나요? 그랬는데 어디서 만나요, 여러분들? 여기는 뭐 저기만 어디서 만나요? 연애하는데? 대답을 여기는 아예 안 하시네. 호텔에서 만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꿔서 해주느라고 이왕이면 좀 낭만적으로 만나야죠. 그죠? 연애기간이라는 게 있어야잖아요. 그죠? 어디서 만나야 돼요? 저 연못가에서도 만나고, 그죠? 저 산에 가서도 만나고, 이런 낭만이 좀 있어야죠. 하늘과 땅이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여기서 만난다 그랬죠. 그걸 산택이 통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옆에서 그죠? 서로 간에 기운을 통해야 되는 거죠. 네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바로 만나면 큰일 나는 거죠. 서로 간의 탐색전이 바로 산택통기입니다. 기운으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건 기운으로 만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만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물과 불의 저기 그 이 관계가 되는 거죠. 수화 그래서 상체 물과 불이 서로에게 미치며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먼저 요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자 요 사이에서 두루 만나는 게 뭐예요? 바로 물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산의 물은 어때요? 차잖아요. 그죠? 너무 차가우면은 뭘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땅에 있던 물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해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적절히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따뜻해져야 그죠? 생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뭐가 되는 거죠? 내풍이. 내풍이 불상석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서로 간에 서로를 쏘지 않는다. 서로 간에 쏜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두루 밑에서 땅에서 흔드는 거죠. 이 바람은 위에서 흔드는 거죠.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서로 쏘아 맞추면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쏘지 않고 적절하게 흔들어서 그 다음에 적절하게 깨우는 것이 바로 이 6자의 그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다시 한번 뒤집어지면서 나중에 후천팔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운행우시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운행우시라고 하는 것은 물과 불이 적절히 만나가지고, 그죠? 적절히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만물에게 다 베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서 땅에서 머금고 있던 물기운을 위로 올리는 거죠.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음량이 적절히 조화가 되면 그것이 비가 되어서 두루두루 베풀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잘못됐어요? 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사방팔방에라고 하는 방소가 되는 거죠. 두루두루 사방팔방에 모든 만물들에게 그죠? 모든 만물들이 싹 틀 수 있도록 거기에 베풀어진다. 야라고 하는 것이 여자의 자궁과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운행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물건들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시에서 이제 겨우겨우 형체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형체를 흐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유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곤귀에 가면은 이것이 환하게 다 드러나는 거니까 곤귀에서는 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한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원형이라고 할 때 자기 물건들이 다 드러나고 하는 것은 바로 여름에 해당되는 거죠. 꽃 피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하늘의 덕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품물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원덕을 중심으로 해서 원하면서 형통함이 나온다라고 하는 원형 개념까지를 여기서 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크게 종시를 밝히는 거죠. 종시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밤 하면 다시 또 낮, 낮 하면 다시 밤으로 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여섯 위가 때로 이루어진다. 여섯 위가 때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뭐라 그랬나요? 지난 시간에 12대가 되죠? 이게 여섯 위가 이루어진 거죠. 여섯 위가 이루어지면서 자 대명종시가 되는 거죠. 크게 맞히고 시작하는 거니까 음양 소장의 이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양으로 꽉 찬 거죠. 음이 밑에서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생기고 넷 생기고 다섯 생기고 여섯 생기면 뭐가 돼요? 음력 10월이 되죠. 그래서 다시 또 채워지면은 몇 월? 11월, 4월, 축월, 인월 이렇게 하면서 4월까지 쭉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육이 시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 위가 다 이루어지는데 시승육룡하여 아무 때나 이게 동시에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여섯용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1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12월까지 그죠? 때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월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해서 쭉 이때는 양기운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음기운이 많아지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육이 시성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늘이 모든 때를 다 이룬다 이 소리가 되죠. 시성 육이라고 하는 것은 건괴 이 괴효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 되고 바로 시성 자체가 1년 12달을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그 1년 12달이라는 게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 맞춰서 그죠? 때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나타나서 육룡을 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말 무슨 짐승인 용이 아니라 뭐라 그랬나요? 때라 그랬죠. 책력을 세운 때라. 그래서 때로 뭐냐면은 윤달을 이렇게 두는 이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용으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승육룡하여 이 어천이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타나는 그 하늘을 어거한다. 다시 말해서 다스린다, 조절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하늘 보이는 이 하늘들 잘 다스려서 그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고 바로 윤달까지 두는 이치까지를 이 속에다가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나타난 1년 12달의 변화 속에서 다시 말해서 음양소장의 이치 속에서 그래서 건도변화에라고 하는 것은 대명종시 유기시성하며 시승육룡하여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하면서 각각이 서로 간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바로나니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육자에 대해서 표현했었죠. 진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동만물자 막질호래하고 그죠? 이 움직이는 것은 우레보다 빠른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요만물자 그죠? 이 만물을 흔드는 것은 바로 바람보다 빠른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윤만물자 만물을 축축이 하는 것은 물만한 것이 그죠? 막윤호수라 물보다도 더 윤택한 것이었고 열만물자 만물을 기쁘게 하는 것 망열 호택하고 그죠? 연목보다도 더 기쁜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서 육자의 각장 그 성명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그러면서 이로써 보합대화하여 크게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다음에 때로 서로 간에 만나서 합하여서 그 다음에 크게 다 두루두루 화합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사패산 터널 뚫으면서 이것저것 문제가 컸었죠 예전에. 그래서 사패산 저 입구 쪽에 딱 보면 큰 탑 하나 딱 세우는 거 혹시 아시나요? 들어가는데 그 무슨 뭐라고 써있냐면은 보합기념탑 이렇게 썼습니다. 안 보셨나요? 보합기념탑이라고 쓰는 것도 나름대로 그래 공부 좀 하신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이런 충돌은 있었지만은 우리가 다 수습해서 어쨌든 이것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자연을 보호하는데도 나름대로 애썼다 이런 뜻을 아마 썼겠죠. 그래서 보합대하여 앞에서 이제 원형의 의미를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만물을 이롭게 하고 바르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건도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그랬죠. 수출서물의 만국이 함령하니라 그러면서 자, 머리가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하늘 건괴라고 볼 때는 자, 건괴의 의미로 보면은 건이 모든 물건을 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모든 물건 속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치를 잘 알게 되면은 두루두루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 어떻게 된다? 편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함령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볼 것도 참 많은데요. 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 자 우리가 그 천지자연의 이치가 바로 세워지면은 바로 뭐냐면 인사가 세워진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 상경 그죠? 30개까지 끝나고 난 뒤에 하경의 맨 첫 번째가 31번째 개가 바로 택산 함께예요. 택산 함께라 그래서 바로 이제 음양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연애할 때 어디서 만나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택산 함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천지자연의 이치를 두루두루 잘 새기게 되면은 자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그죠? 두루 알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 두루 편안해질 것이다라는 뜻을 담아냈습니다. 그 이치를 두루 알려면 어쨌든 공부가 두루 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들을 입에다 붙여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상활 뭐라 그랬나요? 천행이 건하다. 하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굳세기 때문이죠. 순양으로서 그죠? 아주 강건 중정 순수하다라고 뒤에 나올 텐데요. 건하니까 군자는 이를 보고서 어떻게 된다? 자강불식하라. 스스로 굳세어서 쉬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굳세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강건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중풍이 들거나 그러면 그 병을 무슨 병이라 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원덕이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인에 해당되는 거죠. 나도 이렇게 해서 원하고죠. 그죠? 강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병이 걸리면 나 불이 난 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중풍을 불인이라 표현하냐면 여기 동방목이죠. 바람이 어디서 일어나요? 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풍이다 하면 풍이랍니다. 풍. 바람이니까. 그래서 중풍에 걸렸다면 내가 두루 닮아서 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하지 못하다. 그래서 중풍을 불이 난 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초효부터 시작해서 구효까지 공자가 하신 주공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자가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푸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소상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도 이제 보면은 주역에서 보면 상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빠져 있어요. 건기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초효를 뭐라 그랬죠? 잠룡은 물룡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뭐라고 돼 있나요? 잠룡, 물룡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양재하야라.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 염양이라라는 말 비로소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양이 아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양재하야라. 천자문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 언제 호야라라고 할 때 야자가 맨 마지막에 나왔죠. 천자문에. 그러면서 야라고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주역 384요에 그죠? 64개 384요죠. 6개씩인가 64 곱하기 6 하면은 384요인데 몇 군데? 두 군데를 빼놓은 382효에 그죠? 382효 소상전에 다시 말해서 공자가 저 효사를 설명한 그 소상전에 전부 다 뭐라고 된다? 바로 야라고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결정사 야라. 이걸로 끝이다. 더 이상 여기다 설명 붙일 것 없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정사 야라라고 하는 야자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 다 같은 덕이긴 하지만은 하늘이라는 것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다 그랬죠. 하늘이 하느님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저 높아서 그 다음에 밝은 해를 비춰줘서 그건가 아니 밝은 해가 있어서가 아니죠. 그 밝음이 밑으로 내려와서 조림이라 그러죠. 밝게 비춰서 아래로 내려온다 임한다라고 하는 바로 조림입니다. 조림하면서 만물을 생장수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하느님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위에서 거만하게 루 쳐다보면 절대로 우리가 하느님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거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백성들과 친민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양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밝은 기운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저 가장 아래자리. 나중에 저 11번째 이게 지금 첫 번째지만은 1부터 10까지 다 베풀어 주고 난 뒤에 11번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 땅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괴가 있죠. 이것을 11번째 지천 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클 태자가 되고 태평할 태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재하여요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했죠? 혈룡제전은 덕시 보야요 이렇게 되죠. 나타난 용이 그죠? 나타난 용이 밭에 있는 것은 바로 덕. 용이 왜 나타나요? 용이 나타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하늘이 잘 베풀어서 그죠? 두루두루 다 냈기 때문에 그 덕이 이런 이제 인사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저 위에 있는 임금의 덕이 두루두루 베풀어지고 두루두루 모든 사람한테 다 골고루 덕을 베푸니까 은둔군자가 없어진 거죠. 그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밑에서 공부를 하고 나도 좀 알아봐 달라고 여기 나와서 자기 의견을 다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룡제전이라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덕이 베풀어져서 어떻게 된다? 널리까지 넓을 보자가 되는 거죠. 덕시 보야요 이렇게 된 겁니다. 덕이 널리 베풀어져서 그죠? 베풀어짐이 아주 넓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고살할 때 이것 쓰나요? 덕시 보야요라고 했고 자 베풀어져서 시자도 아까 뭐라고 돼 있던가요? 운행우시 그랬죠. 운행우시 구름이 행해지고 그 다음에 비가 두루두루 사방팔방으로 펼쳐지니까 땅 속에 있던 씨앗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나온 거죠. 그 같은 시자입니다. 덕시 보야요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나요? 종일 건거는 뭐라고 했나요? 반복도야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반복도야라 덕을 그죠? 반복도 도를 그죠? 도를 반복하고 반복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루 끝났어요. 일신 오일신이라 그랬죠. 5일 삼성 5신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하루 동안에 나의 몸을 3번 반성한다. 하루에 끝나면은 3번 반성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만 깨끗하게 하나요? 또 내일 또 있죠. 또 내일 또 있죠. 건이라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오늘 있으면은 자 지나간 해가 있고 또 내일도 또 일신 오일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오늘 하루만 일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일신하고 또 우일신 그죠? 그러니까 9일신이어든 1일신하고 우일신 하라라는 말이 또 여기서 나온 거겠죠. 논어 공부 9일신이어든 이거는 대학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루를 새롭게 하려거든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려거든 뭐라고 한다고요? 1일신하고 우일신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복도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반복도야라 했고 그 다음에 또 혹약제연은 뭐라 그랬어요? 요 양이 그죠? 혹 뛰어서 다시 그런데 연못에 있다. 자 다시 말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해진 춘분절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두루두루 하늘을 논일다가 가을이 되어서 음기운이 성해지면 이제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추분절이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두루두루 나가서 도를 행하다가 아이고 좀 너무 지쳤다. 때로 쉬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자기 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 바로 그러니까 혹약제연은 뭐라 그랬나요? 여기다가 진무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아가는데 그죠? 나아감에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아감에 자 때가 되면 이렇게 나아가고 나아감에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허물이 없다라는 이런 뜻이니까 진퇴무항이라 뒤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아감에 허물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실을 다져서 저 바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해 세상에 나아가서 도를 행했기 때문에 나아감에 허물이 없다. 때가 되면 나아가서 자 우리가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5번째인 바로 혈룡제전은 뭐라고 돼 있나요? 자 비룡제천은 비룡제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인이죠. 대인의 나아감이요. 대인의 지음이요. 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짓는다라는 뜻인가요? 뭐하러 나아가요? 뭘 지어요?
자, 이걸 지을 조 또는 나아갈 조 그럽니다. 고할 고자죠. 뭘 고한 거예요? 고자 잘 보세요. 소자죠. 소자에다 입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로, 그죠? 제물로 소를 바치고,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를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종묘제례예요. 또 천자가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 소를 바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뭐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하겠죠. 이래 했습니다. 보고만 하고 끝나나요? 우리 이렇게 잘했으니까 열심히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아갈 조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갔더니 그래 하느님이 뭐라고 듣고서는 조상님이 듣고 그래 알았다. 니들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마. 그러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차없이 그때 혼낸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뜻대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지을 조죠. 조물주 할 때 이 조자 쓰죠. 그래서 대인조야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현룡제전하는 앞에서 우리가 초기에서 뭐냐면 현룡제전이니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대인, 그 대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룡제천이니 역시 또 이견대인이라는 요 대인, 여기도 대인이죠. 다 대인인데 특별히 전체를 들어서 이 구호의 임금한테서 바로 대인이라, 그러니까 두루 나아가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건 누구나 대인이라 이 소리입니다. 지내면서 두루두루 뭐예요? 우리 중용으로 표현하자면은 그 제도, 그죠? 도수를, 그 법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문, 그죠? 이 문, 글을, 우리가 천자가 아니면 불고문, 불제도라는 말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중용 공부에 비천자면, 천자가 아니면, 그죠? 그 글을 상고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불제도, 바로 법도를 짓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법도를 짓고 두루두루 문장을 살펴가면서 이 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를 발표할 수 있는 건 오직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그 군주만이 모든 법도를 짓고 도량형을 만들고 우리가 그 진나라가 그 누구냐, 그 진영의 진나라, 통일 진나라가 그 천자의 나라로서 진나라를 높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백 년 동안의 춘추 전국 시대 때 중원 땅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글자도 그저 지각각이었었고 도량형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걸 두루두루 통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여기 있는 구호 임금만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대인 조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능력 있고 뭐하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법도 고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헌법 1조로 어떻게 고치자. 아무리 그게 합리적이고 옳다 해도 그거 믿어요 누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를 그래서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대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대인이라고도 하고 성인이라고도 하고, 그죠? 대인은 두 다 아우르는 거니까 일단 대인이라는 말로 공자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항룡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항룡은 영불가구야요. 자, 꽉 차 있죠? 꽉 차 있으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배가 부를 만큼 꽉 부른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비워야 되는 거죠. 비워야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은 물러간 상황이기도 합니다. 집안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뭐 자식도 다 들여가서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일단 자식 새로 들여왔으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이양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 뒤로 하나 물러가서 두루두루 하는 얘기 정도만 듣고 뭐 이렇게 자문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그때쯤 돼서 자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새 식구들 들어오고 자식도 장성을 했는데 윗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좌지우지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닥치게 되죠. 식구는 여기 있는데 그 문제가 큽니다. 왜냐? 이미 나는 한 발 물러갔으니까 물러가서 이렇게 지켜만 봐야 되는데 스스로가 이게 전부 다 내 거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득 차서 욕심이 가득 찼다 이 소리입니다. 나중에 자아치료 그 겸기에서 나올 텐데요.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오래 못 간다 이 소리입니다. 불가고야라 가히 오래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마지막에 있는 그 용구는 그죠? 용구라고 하는 천덕이 불가위수야라. 하늘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머리 삼을 수 없다. 그죠? 어떤 데 이거 다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그죠? 이 덕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미 천자가 하나 있으면 내가 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가 더 머리다라고 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자, 1월이 자, 이거 4월이 되는 거죠. 음력 12월 달 괴, 12벽괴라고도 표현하고 12식괴라고도 표현하는데 때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자체로는 4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4월을 가득 찬 달이다. 그래서 너무 가득 찬 것을 오히려 가득 찼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래서 4월을 뭐라고도 한다? 여월이라 라고도 표현합니다. 남겨라 이 소리 여월. 그걸 우리가 약자로 옆에 요글자만 써서 여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워야 된다라는 여월이 되고 자 4월이 최고가 아니죠. 4월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4월이 있기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자 여기 자월도 있었죠. 자월이 있고 축월이 있고 인월이 있고 묘월이 있고 진월이 있고 4월이 있고 4월이 되면 또 다시 9월이 그죠? 그 5월 그죠? 5월이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음양소장 이치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용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누가 다 머리다. 1년 12달 해가지고 이걸 뭐 4월을 머리달이라 할 거예요. 오히려 머리달은 어디다 세워요? 지뢰 복월 내지는 그저 축월 내지는 인월로 세웠죠. 하나라 역법 같은 경우는 바로 요걸 인월 세수법 머리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르기 시작해야 된다. 정월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 같은 동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저 이 자리가 조금 아랫자리라고 해서 나보다 그저 지위는 낮지만은 무시하거나 그저 저 사람 머리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뭘 경고하겠어요? 저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실은 경고하는 거겠죠. 너희들이 자리만 높았지. 그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덕이라라고 하는 개념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맹자에 보면은 맹자의 그 인용한 말 가운데 증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당시 우리가 그 중요시 여길 것이 조정에서는 뭐가 중요하더라? 조정에서는 자기 중요하고 자기라는 게 벼슬입니다. 다시 말해 저 바깥 세상에 나가면 어쨌든 지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사장이냐 아니면 과장이냐 저기 뭐야 청장이냐 해서 특히 또 관직에서는 그게 중요하죠. 자기 벼슬이 중요합니다. 동네에서는 요새 뭐 서울에서 동네 개념 없었지만 이빨이죠. 다시 말해 나이치, 연치라고 하는 거죠. 연치가 중요한 것이 되고 연치. 그걸 옛날에는 이제 영구치라고 하니까 이빨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장민. 세상을 두루두루 도우면서 그죠? 세상 사람을 두루면서 백성들을 기르는 데는 뭐가 최고다? 바로 덕이에요. 덕인데 당시 증자 같은 경우는 벼슬 자리를 안 했습니다. 이른바 그 노나라의 군주가 증자를 높은 자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생전 벼슬을 안 하셨는데 근데 되게 저 나름대로 증자를 그 대우한다고 여차하면은 나라의 제사 끝나면 매번 고기 같은 거 보내줬죠. 나라에 무슨 일이 있다면 뭐 보내주고 하니까 저 주방의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되면 이제 임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갖다 줘요. 그러니까 증자가 굉장히 기분 나빴죠. 앞으로 가져오지 마라. 만약에 가져오면 나를 뭐처럼 기르는 거다? 개돼지처럼 기르는 거다?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궁중에서 뭐 보내줬다 그러면 임금이 보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저 앞에 심부름꾼인데 가서 또 무릎 꿇고 이렇게 딱바닥에 절을 해야 돼요. 그쪽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작 당신이 내가 필요하면 나를 벼슬자리를 시키면 되잖아요. 벼슬자리 시키면 기본적으로 녹이 있고 굳이 그럴 일 없잖아요. 근데 결국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어떨지 몰라도 덕은 그죠? 내가 덕은 너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덕이 못한 자한테 내가 왜 절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천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불가위수야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가히 머리 삼을 수 없다. 다 똑같다 이런 의미로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덕 기르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건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괴, 곤괴에는 공자가 특별히 문헌전이라고 해서 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건괴 같은 경우는 문헌전 6절이 있고요. 곤괴는 2절인데요. 이 문헌전에 대해서 모르면은 유학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동안 말씀들이 전부 다 여기 있군요 라고 할 정도의 글들입니다.
자, 우리가 문헌전의 첫 번째 바로 뭐라고 했냐면은 문헌전 제1절은 우리가 건괴에 대해서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원형 이정을 풀이해 놓은 말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은 두루두루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건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건괴에 대해서 하늘의 덕에 대해서 원형, 자, 이 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문헌왈 이렇게 돼 있죠. 문헌왈 해놓고 뭐라고 되네? 원자는 선지장야라. 원자는 선의 어른이라, 선지장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선이라고 하는 말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자, 이름 일양지위 도라고 표현했고, 계지자 선이요, 성지자 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일양지위 도를 계속 이어받들어서, 얘도 이어받들은 거고 얘도 이어받들은 거고 얘도 다 선한 거죠. 계지한 거죠. 계지자 선입니다. 계지자 선야라라고, 일름 일량지 도요 계지자 선야라라고 했는데,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라고 하는 그 도를 계속 이어받들어서 나온 거죠. 여기도 선이고 여기도 선이고 여기도 선이죠. 다 선인데 그 중에서 그럼 어른을 누구로 삼았냐? 그 중에 으뜸을 누구로 삼느냐? 이제 만물이 새록새록 나오는 거. 그죠? 바로 이때 봄을 바로 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어른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계속 이어서, 그죠? 이어서 계속 나오고 나오는데, 그럼 그 중에서 누구를 어른으로 삼아야 되느냐? 우리 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죠? 어리기는 하지만 하늘의 덕으로 표현할 때는 모든 만물을 생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땅의 도로 표현하자면 생하는 겁니다. 그 만물을 생하게 하는 것을 가장 선의 어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대접받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른으로서 대접받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왜? 저도요, 자식을 낳고 키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누구 보면 니들이 자식을 낳았냐. 우리 대통령도 아니니까. 그렇게도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르는 것이, 그죠? 기르는 공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하였지만, 그죠? 그걸 생민이라 그랬죠. 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낳은 거, 물론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은 결국은 전부 다 그걸, 자, 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천생, 증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뭇 백성들을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신 백성,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생민이죠. 생민 이래로 누구만한 분이 없으셨다? 알아. 공자만한 분이 없으셨다. 어이 참. 그냥 무조건 하세요. 그래서 저 공자 사당에 가면은 뭐라고 써, 강의제가 아마 썼을 겁니다. 생민미유라라는 이 현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생민미유라라는 공자 이래로, 그죠? 공자 이래로 이만한 분이 없으셨다. 생민미유. 생민 이래로 그저 있지 아니했다. 누가? 공자만한 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내신 분인데 백성들을 냈으면은 하늘을 대신해서 두루두루 통치하는 사람, 아까 대인조야라 그랬죠. 이 사람은 하늘이 낸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를 대신해서 잘 길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뭐라고 그래요? 민지 부모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늘이 낸 저 백성을 그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자, 부모처럼 보살펴 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군주입니다. 위정자입니다. 그래서 황하문명권에서는 예로부터 위정자를 뭐라고 한다? 민지 부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가, 위정자가 만약에 백성들을 그저 포악하게 하는 정치를 했다. 그건 당장 어떻게 돼요? 갈아치울 수가 있습니다. 진짜 부모는 아니니까. 그죠? 혈육의 부모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백성들을 잘 보살피면서 키워야 될 역할이 누구한테 있다? 군주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어진정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양민 백성들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선의 어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맡아서 길러야 될 그 으뜸가는 책임이 바로 뭐냐면 원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는 선지장야요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선지장이니까 군자는 뭐 해야 돼요? 군자 체인 그랬죠. 그 선지장의 으뜸이 바로 뭐냐? 바로 인이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죠? 서로가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건데 군자는 이것을 그 인을 체득해야 그죠? 내 몸에 딱 붙여서 아무리 떼어내고 싶어도 떨어뜨릴 수 없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할 줄 아는 것. 그래야만이 뭐 한다? 족이 장인이라. 족희로서 바로 어른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다른 그죠? 장인 어른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남의 어른이다. 백성들의 어른이라라고 하는 사람 뭐 해야 된다? 인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어른이라는 건 길러야 되는 거죠. 길러야 되는데 포악하게 다스리면서 잘 자라지도 못하게 하면 그는 어른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자라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연에서 잘 자라려면 적절한 물과 따뜻한 햇빛과 적절한 바람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하고 사납게 대하면 그 백성들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양파를 키우는데 그 실험했었잖아요. 그죠? 양파를 키우는데 어디 하나 트럭 안에다가 햇빛 다 해놓고 하나는 온갖 욕설과 그냥 막 시끄러운 음악과 아주 안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하고 햇빛은 다 똑같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정말 그저 평화롭고 즐겁고 한 이 음악들을 계속 틀어줬더니 두 개 자라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하나는 삐뚤삐뚤 꼬불꼬불하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했고 아주 그 좋은 소리와 이런 칭찬하는 말 들은 양파는 아주 잘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실험해 보세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백성들을 그러니까 포악한 정치는 유학에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군자 체인이 족이 장인이요. 그 다음에 형자는 뭐라고 했나요? 형자는 가지회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아름다움의 모임이라 이렇게 해서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가지회라. 가짜 보면 아름다울 가짜에 보면은 북주자 있죠. 음악이죠. 거기다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음악에다가 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안상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제를 지내거나 잘 군신 간의 회동 조회를 하잖아요. 그죠? 조회를 해서 제일 먼저 조회를 하면은 이제 종묘 제사부터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신 간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 보고하고 그에 따라서 상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 뭐 하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연상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주안상을 베풀거나 할 때는 바로 이제 한낮에 모임이 되는데 어쨌든 사람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밝은 때입니다. 밝은 때 모이는 거. 모임이라고 하는 건 싸우면 안 되죠. 두루두루 훤히 백일하에 드러나서 그저 다 서로를 잘 보니까 그 모임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래서 훤하게 다 드러나 있는 데서는 다 떳떳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지회야. 회라고 하는 것도 모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날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가 창안으로 빛광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두루두루 비추는 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밝은 때 모이는 거죠.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그러죠. 저녁이 되면 다 들어가서 쉬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포악한 군주들은 어떻게 놀던가요? 밤을 낮을 삼아서 그죠?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가지회하라라고 표현했고 군자 뭐라고 했나요? 군자 족이 합예라 이렇게 표현했죠. 군자는 그래서 족히 예로서 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들어간. 가지회하요. 그 다음 줄 일단은 그래 봅시다. 선지장야요 가지회하요 이자는 의지화야요. 거기까지 해놓고 해야 되겠네요. 자 의지화야라. 자 의를 조화롭게 한다. 같이 혼자만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거둬진 곡식을 원래 두루두루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필의 약자의 약자를 씁니다. 이게 원 글자의 약의 화에 그래서 먹는 걸 내 입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함께 다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한다라는 화인데요. 그래서 의로움의 화함이라 표현했고 정자는 뭐라고 했느냐 사지 같냐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일의 주간이라 그죠? 일의 줄기라 표현했습니다. 자 무슨 뜻으로 해석하냐면 이건 한낮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임이 돼야 되겠죠. 한낮에 누루두루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이런저런 행패를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표현했고 그리고 또 자연의 모든 그 식물이나 생물들이 굉장히 참 무성하게 잘 자라는 때인 거죠. 두루두루 다 모여 있는데 참으로 아름답더라 이런 뜻이 나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을의 덕을 표현하는 겁니다.
가을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곡식이 다 연글어서 그 다음에 거둘 때가 되는 거죠. 거둘 때가 되는데 이걸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함께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양양자가 나오는데요. 내가 먼저 앞장 세워야 될 것, 아가 되는 거죠. 양이죠. 내가 먼저 앞장 세워야 될 것이 양입니다. 양이 뭐예요? 양은 뭐라고 했죠? 양은 무리 짓는다 그랬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나 혼자만 거둔 것들 다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함께 할 때 뭘 우리가 상서롭다라는 글자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는 뭐를 공변됨을 먼저 앞장 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한 그 집단이라는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화해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이라 그랬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덕이 되는 거죠. 정고한 덕이 되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땅 위에 나와 있던 것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잠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잠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안다 그럽니다. 지가 나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자, 나 그거 알아. 누구 알아 그래요. 어쩌다 한두 번 만나고, 어쩌다 신문이나 이런 데 보고서 나 안다 그럽니다. 다 신문에 나고 어디서 이제 서로 간에 보고서 아는 건 아는 게 진정으로 아닌 거죠.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 머지않아서 제가 닭의 모가지는 삐뚤어도 뭐 새벽은 온다라는 말은 있지만, 자, 분명히 머지않아서 다시 밝아질 것이고, 저 자리에는 이게 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기에서 틀림없이 뭐가 나올 것이고, 그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결국은 천지자연의 조화작용성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만,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의 줄기라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잘 보세요. 간자도 보면 하늘건자고 비슷합니다. 역시 뭐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비록 겨울이긴 하지만 그 속에 자, 주장하는 게 있죠. 주장하는 게 누구의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게 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워진 나무의 줄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하면은 그 어떤 모임의 책임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를 간사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루두루 알고 그 일을 잘 풀이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간사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놓고 다시 여기다가 해석을 해서 선지장냐는 많이 자 군자, 체인이, 조기, 장인이요. 그 다음 뭐라고 하나요? 하예, 체인, 조기, 가회 이렇게 그대로 붙이죠. 가회라는 말, 가회, 조기, 함예요. 그 다음에 화의가 되나요? 아, 이물이 조기, 물건을 이롭게 하는 것. 아까 이물 그랬죠?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아까 먼저 공변된 걸 먼저 앞장 세우는 거. 그래서 이물이 조기, 화의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정고, 조기, 간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아직 지라는 말은 지금 안 나와요. 지라는 말은 안 나오고 나중에 저 뒤에 이제 곤기에서 나오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지라라고 표현하는 말들은 이미 이제 그 택례숙계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이게 춘추 좌전에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택례수자 이렇게 택례숙계에서 나오는데, 택례숙계 그 보면은 춘추 좌전에 노나라의 군주 부인이 이른바 반역을 꾀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사통하던 남자하고 그 노나라의 다른 대부하고 해서 짜가지고 자기 아들을 하야를 시키고 그 이른바 사통했던 남자를 군주로 세우려고 하는 데서 이제 생기다가 결국은 이제 그 음모가 발각이 돼가지고 차마 어머니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동궁에 유폐를 시키거든요. 그때 유폐시킬 때 누가 점을 봅니다. 점을 봤더니 바로 택례숙계가 나왔어요. 택례숙계도 이거와 똑같이 원형코 이정이라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거기서 이제 원형 이정이라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점을 쳐준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 지금 나가면 살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여자가 그걸 반대를 합니다. 아니다. 돌아보니, 그죠? 돌아보니 내가 여자인데, 그죠? 이런 반역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전에 남편이 분명히 저기 왕이었었고 했는데 내가 다른 남자하고 사통을 했기 때문에 나 요 덕들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래 내가 살아나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냥 동궁에 유폐됐다 그냥 죽어요. 바로 그때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때 뭐라냐면 바로 나는 이런 것에 대해 두루두루 헤아릴 줄 알았는데 이게 지혜롭지도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자가 정리하기 이전에 원형 이정의 이 하늘의 덕에 대해서 바로 군자의 사덕으로 이미 정리돼 있어서 이미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자가 끌어다가 바로 군자의 사덕으로 이 주역에다가 정리해 놓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만약 원형 이정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인, 예, 의, 지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지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맹자가 바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이지심은 이렇게 표현하죠. 십이지심은 뭐라고 한다? 뭐라? 맹자 공부하신 분도 많은데 십이지심은 지지단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지의 실말이라. 기억나나요? 그러면 측은지심은 인지단야요. 사양지심은 예지단야요. 수호지심은 죽겠네. 의지화야요. 하나 천자문에서도 공부했고,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이 건괴 문헌전 제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괴 문헌전 제1절은 바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문헌왈. 원자는 선지장야요, 형자는 가지회야요, 이자는 의지화야요, 정자는 사지간예니, 군자 체인이 조기 장인이며 가외 조기 합례며 이물이 조기 화이며 정고 조기 간산이 군자 행차 사덕자라 고로왈 건원형 이정이라. 바로 뒷내용입니다. 군자는, 그죠? 군자는 행차 사덕자라. 이 네 가지 덕을 행하는 자라. 그죠? 이 네 가지 덕에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하는 자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왈 건원이정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덕을 원영이정이라고 했지만은 그 하늘을 어떻게 돼? 우리가 그대로 본받는 거죠. 본받아서 뭐 해야 된다? 뭐죠? 인예 의지를 행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예 의지 그러면 생생으로 표현하는 거죠. 동남 서 북으로 하는 것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지만 인의 예지가 돼야 되죠. 우리가 인의 예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인의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오도는 일이 관지라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의를 기본적으로 채로 해서 드러내는 것은 뭐다? 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모든 것이 식물로 보시면 돼요. 봄에 싹이 나죠. 싹난 거 가지고 이거 뭐다라고 알 수 있나요? 알아요? 아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기 그 누구냐? 어린왕대도 나오잖아요. 많은 싹이 있는데 그 뭐 대수롭다 그러냐 그랬더니 막 이게 나중에 바오밤 나무인데 그러잖아요. 자, 잘 모릅니다. 가을이면 또 다 낙엽 져서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나무다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언제? 여름이잖아요. 그죠? 여름에 나뭇가지 무성하면서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면서 이거 뭐라는 거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인 인의를 채로 해서 그 다음에 항상 나타내는 건 사람이 예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저 사람 참 군자다 뭐다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잘 하려면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 지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죠? 지가 없으면 아니 된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알으려면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논어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기편이 되잖아요. 그죠? 하기편해야 그 다음에 뭐 위정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이것도 좀 쉬었다가 그 다음